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오가죠. 어떤 분들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택시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근데 사실 택시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가진 아주 드문 형태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도입된다고 해도 무조건 이렇게 된다, 앞으로는 저렇게 된다 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개인 택시가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3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주장이나 공식 자료가 아니라 100% 제 개인의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고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개인 택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야 할까요?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이상 주고 번호판을 사서 일회용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번호판이 무용지물 되는 순간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개인 택시 번호판을 직접 매입해서 보상해주는 방식이에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깔끔한 해법일 수도 있어요. 번호판은 단순한 운전 자격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억 이상 주고 본인이 직접 산 재산이니까요. 그 재산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사라진다면 그 손실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투자한 번호판 값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를 통해 벌 수 있었던 생계 수입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이 적어도 내가 번호판을 살 때 들어간 비용 이상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감정이고 사회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이걸 제도적으로 정리해준다면 책임 주체도 분명하고 혼란 없이 빠르게 정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번호판을 시세대로 보상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해요. 결국 그 돈은 세금이나 정부의 부채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반발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 특정 직업만 보상하느냐, 택시만 왜 혜택을 받느냐, 이런 여론이 생기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표는 정치인에게 목숨줄이에요. 유권자 수로만 따지면 택시기사보다 일반 시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쉽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제도를 바꿨으면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하시죠. 그만큼 국가가 구조를 바꿨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사님들 관점에선 이 시나리오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깨끗한 정리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자율주행이 전면 도입되면 정말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게 될까요?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운전이라는 일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운용이라는 역할까지 완전히 사라질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직업의 전환을 통한 생존 방식이에요. 자율주행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실에선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차량을 관리하고 조작하고 돌보는 운용자라는 역할은 자동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카시어링 서비스만 봐도 그래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에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 차량 훼손, 오물투기, 쓰레기 방치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공공물품은 감시나 관리자가 없으면 망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또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모든 사람이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런 자율적인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함이 있는 분들, 자율주행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에겐 여전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게다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사람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완전 자율이라는 건 결국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은 기존 기사님들이 운전이 아닌 운용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보상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에요. 단순한 직업 전환 모델이거든요. 돈을 주고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잔존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도 이 구조는 비용 부담이 적어요.
직접적인 보상금 없이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시나리오는 기존 재산권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나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나리오에도 분명한 리스크는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는데 왜 또 사람이 필요하냐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특정 직업군 보호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사님들 내부에서도 이 나이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차라리 적당히 보상금 받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령대가 높은 기사님들 입장에선 직무전환이라는 해법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사, 판사, 변호사도 AI로 대체되는 세상인데 택시기사였다는 이유로 보호구조를 만든다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기사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희망이지만 사회 전체를 설득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더 정교한 설계와 합의가 필요한 모델이에요. 정부가 직접 번호판을 사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 택시가 스스로 사라지기도 어렵다면 그 중간쯤의 현실적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바로 기업이 개인 택시를 한 번에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흡수해가는 구조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업이 개인 택시와 지분 계약을 맺고 번호판을 점진적으로 넘겨받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 기사가 가진 번호판을 바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또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배분해주는 모델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개인 택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있지만 직접 예산을 들여 보상을 나설 경우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투입하면 곧바로 왜 저기만 특혜냐 여론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직접 책임지는 대신 기업 주도의 정리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수만 대의 번호판을 사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자금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부는 직접 매입하고 대다수는 지분 계약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식의 핵심은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매달 일정 수익만 배분하면 되고 기사는 단기적 생계와 재산권을 동시에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런 계약은 대부분 종신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2년, 3년, 5년 단위로 재계약될 가능성도 있고, 기업이 어느 시점부터 이미 매입한 번호판이나 보상 금액이 충분하니 보상은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분 비율을 줄이거나 기존 기사들과의 협상 자체를 종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초기 조건과 장기 운영 구조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조를 끊어버리는 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개인 택시가 맞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번호판을 보상하거나 매입해주는 구조, 두 번째는 운전에서 운용으로 역할 전환, 세 번째는 기업과 지분 계약을 통한 점진적 양도 모델이에요. 각 시나리오마다 장점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개인 택시가 사라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상상과 해석이에요. 누군가의 주장도 아니고 어떤 공식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라는 구조가 앞으로 이렇게도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정적인 시나리오 3가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이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